2025학년도 대학 입시 심층 분석,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고려대학교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은 실질적으로 한번 대학교를 한번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건국대를 말하면서 서류에 대한 영향력이 생각보다 있구나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또한 교과 전형의 서류의 평가 영역이 있지만, 오늘은 그 서류적인 부분보다는 고려대에 세팅되어 있는 최저학력 기준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는 수능 최저만 일단 맞추고 시작을 해보자. 수능 최저만 맞추면 기회는 많아질 수 있다. 특히나 학교 추천만 생각하는 많은 일선 고등학교가 있겠지만,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학업 우수형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와 더불어서 올해 새로 생기는 논술 전형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만 붙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도와 2024학년도의 큰 틀에서의 수시에서의 전형별 입결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일단 그 내신 위주의 학교 추천 전형과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 종합 전형이 있죠. 학교 추천은 2013년과 2024년도를 비교했을 때 인문에서의 등급은 올랐죠. 그 다음에 자연도 올랐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은 58.2%였는데 2024학년도는 60.4로 올랐습니다. 자, 수능 최저 충족이 올라가니 당연히 점수가 올라가겠죠. 자, 2023학년도에 인문의 학교 추천의 수능 최저는 3합 6이었습니다. 3합 6에 탐구 2과목이었죠. 그런데 2024학년도부터 인문자연 공이 3합 7로 바뀌었고요. 탐구 2과목입니다. 게다가 2013년도까지는 졸업생도 지원 가능했는데 2024학년부터는 졸업 예정자만, 그러니까 현 고3만 지원하게 돼 있었고, 고3 재적인원 4%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수생이 지원을 못하게 됐죠. 또한 게다가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을 다 지원했죠. 그래서 웬만한 학교에서는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을 동시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2024학년부터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지원해라 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자풀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로선택 과목, 우리 성취도를 평가하는 진로선택 과목에서 서강대와 더불어서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계산이 참 어렵고요. A가 많이 나오면 불이익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는데 2023학년도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깔끔하게 A 맞으면 1등급이라고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고려대 지원한 학생들이 진로선택 과목을 A를 못 맞는 경우가 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A는 1등급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내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인문은 이렇게 점수가 많이 올랐고요. 자연도 이렇게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점수만 놓고 보면 좀 어마어마하죠. 보통 고려대가 상위가 아니라 재학생의 4%까지 지원했으니까 200명 기준이면 8, 9명 지원하는데, 작년 저희 학교 기준도 한 9명까지가 지원 인원이었던 것 같은데 9명을 다 고대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희도 9명 중에 3명이 붙었었는데 그 학생들이 내신이 다 1.5등급 안쪽에 있는 학생들이고 또 3합 7이라고 하는 수능 체제를 충분히 맞췄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학업 우수형은 점수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둘 다 인문자에 소폭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수능 최저가 학업 우수형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인문이 4합 7이었죠. 4합 7에 탐구가 2과목이었고 자연도 4합 8에 탐구가 2과목이었는데 일단은 수능 체제가 완화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수능 충족률은 소폭 늘었습니다. 인문은 많이 늘었고 자연은 소폭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조금 떨어진 이유는 일반 계고보다는 특목고, 특히 인문은 외고의 합격률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자연은 여기 학교 추천과 다르게 학업 우수형은 재수형도 지원 가능하다 보니까 재수생들이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많이 했고, 또 그게 합격률로 이어져서 점수가
충족률도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점수가 소폭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학년도에 그럼 고려대 지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수능 최저가 늘든 줄든 일단 고려대 교과 전형이든 아니면 종합 전형이든 그래도 일단 수능 최저는 맞춰놓고 시작해야 된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6월 모평에서 상당히 수능이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재학생들보다 재수생들의 숫자가 8만 명 정도 더 8만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 대비해서는 재수생들이 더 늘어올 거라고 재수생들이 더 들어올 거라고 하는 예측이 있고 또 의대 열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 어찌됐건 수능 최저가 예년보다 더 맞추기 어렵다. 이럴 때 수능 최저만 일단 맞춰놓고 보면 생각보다 기회는 생길 수 있다. 특히나 학교 추천보다는 학업 우수형 전형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서류적인 얘기보다는 일단 수능 최저부터 맞춰놓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는 수학에서는 선택을 두지 않았습니다. 확통을 하든 미적을 하든 기하를 하든 문제 삼지는 않겠는데 자연계열은 반드시 과탐을 선택해라. 학교 추천 전형은 3합 7의 두 과목이죠. 학업 우수형은 4합 8입니다. 인문, 자연, 공이 4합 8의 탐구 한 과목이고 그 다음에 올해 논술 전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건 논술 전형이 생겼는데 수시에서 새로운 전형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전 전형에서 인원수를 빼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추천도 2024학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한 200명 가까이 줄었는데 거기다가 한두 명씩 각 과마다 빠진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교과 전형의 인원은 적은데 또 한두 명씩 빠지고요. 그 다음에 상당수 인원들이 학업 우수형에서 인원이 빠졌습니다. 특히 자연계열 쪽은 학업 우수형의 인원 빠진 인원만큼 논술 전형이 늘어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4업 8이라는 초점만 맞출 수 있다면 본인이 서류 준비나 또 논술 준비에 따라서 학업 우수형을 쓸 건지 논술 전형을 쓸 건지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4합 8만 맞추면 어딜 쓰나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특히 경영 같은 경우는 4합 5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거의 의대하고 비슷하죠. 의대는 다만 탐구가 두 과목이고 여기 논술의 경영은 탐구가 한 과목인 것 차이가 있지만 4합 5라고 하는 수능 체제는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이 전형은 2026학년도에 없어집니다. 4합 8로 다시 바뀌고요. 그래서 자 논술 전형이 생기기 때문에 전형별 인원이 변화된다. 특히나 줄게 되죠. 그걸 주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 평가가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대에서는 교과 전형에 서류 들어가는 것들이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동국대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동국대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고려대도 이전까지는 의미가만 있어 보였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선택 과목만 제대로 하면 고려대 정도를 지원할 학생들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나중에 본인이 점수 따라서 과를 좀 쉬운 과로 바꾸다 보면 특히나 내신 잘 따려고 지구과학 베이스의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뭐 생명과학이나 또 공대 쪽 물리나 화학이 필요한 이런 과를 썼을 때는 분명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자기가 진로 선택 과목만 제대로 해줬으면 큰 불이익은 없겠다. 대신에 학종은 학업 우수형이 수능 체제가 되게 과한 학종이긴 하지만 일단 수능 체제를 맞춰놓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서류 평가 요소를 좀 보면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업 역량, 자기 개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일단 최저만 맞춰놓으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특히나 인원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자, 2024, 5에 인원을 놓고 보면 일단 경영대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인원이 3명 빠져요. 빠진 인원 여기서 3명 빠지고 학업 우수형에서 한 대여섯 명 빠지고 그다음에 계열적 학회에서 대여섯 명 빠져서 그런 인원들을 모아서 논술 전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기존 인원 이렇게 경영대학처럼 많이 뽑는 데는 그래도 티가 덜 나지만 이렇게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13명 뽑다가 12명 어찌됐건 한 명이 또 줄고요. 영어 영문학과도 17명에서 17명 줄고요.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죠. 특히나 이제 뭐 여기 서서문학과도 8명에서 7명이 줄고 언어학과도 5명에서 4명이 줄고 이런 학과들은 좀 긴장을 좀 하면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연계열 쪽도 놓고 보면 좀 한 명씩 이렇게 줄었죠. 그리고 특히나 학업 우수형에서 주는 인원들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이 주는 인원만큼 논술 전형 인원이 새로 생겼다. 그런데 제가 소개하진 않았지만 계열 적합형은 수능 체제가 없는 종합인데 이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이 붙는 전형이라서 일단
저는 패스하고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 전형 위주로 볼 건데 학업 우수형과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4, 8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본인의 현 상황에 따라서 학업 우수형으로 쓸지 논술 전형으로 쓸지만 결정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논술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다른 논술 보는 대학 대비해서 우리의 논술은 쉽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학업 우수형도 종합전형이지만 수능 최저만 맞추면 웬만하면 붙는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 것처럼 논술도 특별하게 논술에 대한 엄청난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4, 8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이것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4, 8이라고 하는 이 수능 최저 맞추기가 쉽진 않아요. 정말 쉽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교 1, 3등 한다 하더라도 4, 8, 특히나 8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4개 영역을 그렇게 다 공부를 해서 2등급 이내에 맞춘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 아무튼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고려대학교의 학업 우수형과 논술 전형은 정말 다른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자 교과다 종합이다 이렇게 한두 명 인원을 빼서 논술의 인원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보다 인원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자리 숫자의 그 모집 인원을 가졌던 그 학과들은 정말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교과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은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들고요. 학교 입장에 놓고 보면 학교 추천 전형으로 고려대를 붙였던 대학들은 고등학교들은 이제 학업 우수형으로도 대학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수능 체제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특히나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도 학업 우수형으로 고려대를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 추천으로 작년도 학교 추천으로 3명의 학생들이 고대에 붙었는데 물론 학업 우수형으로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학교 추천형으로 못 붙을 것 같으니까 학업 우수형으로 씁니다. 그 얘기는 내신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1.5등급 이내의 내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3합 7이라고 하는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내신이 1등급 후반이거나 2등급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3합 7의 수능 체제도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4합 8도 못 맞춘다고 보는데 본인들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우기는데 여실히 안 됩니다. 어찌됐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1.5등급 이내의 내신을 가지고 3합 7을 맞출 수 있다면 학교 추천 쓰는 게 맞지만 1.5에서 한 2등급 사이에 내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고 무엇보다도 진로 선택 과목이 고대에서 원하는 그 모집 단위하고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이 친구들은 학업 우수형으로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어찌됐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에 비해 2024학년도에 수능 체제에 대한 충족률은 조금 늘었습니다. 재수생들이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다 보니까 재수생들이 더 많이 지원했고요. 올해 2025학년도는 이 면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학업 우수형의 전반적인 경쟁률은 15대 1이었지만 수능 최저한 인원들 중에서 면접한 숫자를 놓고 보면 실질 경쟁률이 2대 1이 살짝 넘어갔습니다. 수능을 너무 잘 봐도 면접에 안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정시로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면접에 안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또 면접 못 갈 수 있겠죠. 하다 보니 실질 경쟁률이 2대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학종이지만 수능 최저만 맞추면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면접마저도 폐지를 하고요. 서류 100으로 뽑습니다. 대학 입장에 생각해보면 자 실질 경쟁률이 2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을 계속 추합을 하다 보면 그 2대 1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 레인지 안에서 인원들이 다 충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모자라게 되면 고려대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그런데 서류 100으로 하다 보면 최저 맞춘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이 합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가 뚝 떨어지는 엄청난 이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추천형보다는 학업 우수형에서 일단 수능 최저만 맞춰 놓고 보면 그런 기회가 생긴다. 특히나 의대 인원의 확대로 인해서 내신이 좀 더 뒤로 밀릴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나 수능 맞추기는 더 어렵긴 하지만 수능 최저 4, 8만 맞추면 기회는 무궁하다. 1등급 후반대, 2등급 때 특히나 우리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1등 후반대 정도면 중앙대나 이 정도 갈 수 있는 점수를 가지고 고대까지도 잘하면 종합전형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우수형의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 입기를 좀 비교 분석해 보면 아까 말했지만 2등급 초반에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2등급 초반에서 고대를 간다. 일반고에서는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학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명의 학생들이 고대를 붙었는데 다 학교 추천으로 붙었고요. 전교 1, 2등 했던 친구들이 붙었어요. 세 번째 붙은 학생은 전교 3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교 5등 안에 드는 친구가 붙었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가 3합출이 나와야 되고요. 내신이 1.5등급 안쪽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작년에 붙은 학생들 놓고 보면 일단 학업우 수형은 아니고 학교 추천형으로 붙었는데 2등급 대의 내신을 가지고 우리 인문 같은 경우는 2등급 대 내신을 가지고 고대를 붙는다. 바로 수능 최저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 자신의 내신을 1등급 극상까지 끌어올릴 자신이 없다면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 정도의 수능 최저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년 대비해서 소폭 하락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이에 반해 학교 추천은 점수가 다 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2023년도까지는 인문에 대한 수능 최저가 3합 6이었는데 3합 7로 바뀌었고요. 다. 그다음에 한국사도 3등급이었는데 4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문에 한해서. 게다가 진로 선택 과목에 성취도 A를 무조건 1등급으로 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졸업생과 그 다음에 재학생 같이 쓸 수 있었지만 뭐 현실적으로 재학생들이 다 쓰긴 했지만 그래도 2024학년부터는 공이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게 했다는 거, 이런 변수도, 그 다음에 학교 추천과 그 다음에 학업 우수형을 두 개 중에 하나만 쓰게끔 했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일단 재학생 위주의 지원과 그 다음에 수능 체제에 대한 완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영향을 받아서 점수가 좀 소폭 상승했고요. 특히나 인문에 대한 점수가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자, 올해는 서울대는 직윤인데 교과 전형은 아니지만 결국은 전교 1, 2등이 쓰기 때문에 내신이 빵빵한 종합 전형이다 보니까 교과 전형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대 교과 전형, 추천형 올해 수능 최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와 연대와 고대,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결을 같이 하는, 그 다음에 성균관대, 그 다음에 한양대, 그다음에 중앙대, 요 라인까지 3합 7라인, 서강대만 3개 각 3등급이기 때문에 좀 최저가 많이 완화가 돼서 생각보다 점수가 쭉 올라가겠지만 이것도 이제 추합의 여부에 따라서 점수가 어디까지 달라지겠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연대, 고대 다 붙어놓고 서울대로 빠지느냐, 연대로 빠지느냐, 고대에 빠지느냐에 따라서 그 끝점수들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고려대는 수능 최저를 맞춰놓고 기다려라. 그래서 1.5등급 안쪽이라면 학교 추천이 맞지만 만약에 그게 넘어가면 개인적으로는 종합전형인 학업 우수형으로 써보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다 그림의 떡이다 생각하시고 이런 점수대로 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논술 전형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일부 학과들이 과 인원이 줄었다. 그 인원 충고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023년도까지는 그 서류 20%에 대해서 정말 학종처럼 서류를 다 봤지만 2024학년도에는 그거보다는 서류 위주로 봤다라는 거, 그게 좀 다른 의미입니다. 고려대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 교과기술 충실도, 자기개발, 공동체,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을 보는데 학교 추천에서는 교과기술 충실도하고 공동체 역량을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학업 우수형에는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추천은 교과기술, 공통역량. 공통역량이라는 건 위에서 봤지만 다 무난해요. 규칙, 준수, 나눔, 배려, 리더십, 기초 요소, 이런 것들은 고대 정도 쓸 친구라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보고요. 교과의 충실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학업 우수형은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그 이수 권장 과목, 서울대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 있는 것처럼 고려대도 있는데 인문은 없고요. 자연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수학하고 과학인데, 특히나 대부분 화학이냐 생명과학이냐 물리냐 이런 건데, 이제 지구과학만 필요로 하는 과목은 지구환경과학과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화학, 생명과학, 그다음에 뭐 물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쉽게 따려고 지구과학을 선택했다가 이런 과를 썼을 때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합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신 따기 위해서 학교 생활 충실히 했다라는 것만 생계부에 잘 기록되어 있으면 종합전형이어도 큰 손해는 보지 않겠다. 그래서 고대는 올해 수능 최저 맞추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내신이 1.5등급 안쪽이면 학교 추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고 1.5등급이 넘어가면
아니 1.5등 넘어가면 종합전형인 학업 우수형을 지원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